심리기획자 이명수 선생님께 받은 책 한 권. 미진 씨 보면 좋을 듯해서. 2019년 초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 중에 한 분, 이명수 선생님이 책을 한 권 보내주셨다. 제목이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적을 먹었다. 어떤 내용일까로 궁금증을 더해가다 조선 엄마의 레시피라는 부제를 보고 평소 음식하기 좋아하는 내게 창의적인 레시피를 보내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설레임으로 책 표지를 열었다. 사실 많은 음식 중 유독 김치는 내 손으로 담가본 적이 없는 내게 조선 엄마가 조금 걸리긴 했지만. 작가 김서령. 향토색 짙은 우리말을 마침맞게 구사하는 그의 글은 단아하고 그윽하면서 생기발랄하고 영롱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 시대의 일절로 꼽았다. 그리고 책 표지 뒷면 이명수 선생님의 추천사 첫마디. 좋은 문장이 곱을 때 김서령 책을 읽곤 했다. 좋은 글과 표현에 늘 울컥임이 있는 내게 책을 읽기도 전부터 책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이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다. 50대 중반을 훌쩍 넘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써보지도 않은 단어와 표현을 그녀의 책에서 건졌다. 보물선에서 봄을 건지듯이. 김서령의 음식 맛은 삶이라는 양념으로 버무려져 있다. 보통 사람의 음식 맛은 맵다, 짜다, 달다, 쓰다, 맛있다, 맛없다 정도이다. 그런데 김서령은 음식 맛이 아득하거나 아련하거나 고담하거나 의젓하거나 슴슴하거나 소박하거나이다. 그중 슴슴하고 소박하거나 고담한 음식까지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득하거나 의젓한 음식은 상상하기 쉽지 않다. 그만큼 음식을 준비하고 만드는 일이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그들의 삶까지 양념으로 버무려진 그런 맛이다 보니 사람을 칭할 때 쓰는 형용사들이 고스란히 쓰여진 듯하다. 김서령에게 음식 맛은 사람의 향기와 같다. 오관을 거쳐가는 모든 감각들을 생생하게 느껴보는 것이 곧 삶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게 고통인지 쾌감인지를 굳이 분별을 하려고도 말고 지나는 것을 그저 느끼기만 할 줄 알면 삶은 그 자체로 축복이다.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도구 하나쯤만 가진다면 인생은 아연 풍성해진다.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그림이나 사진이나 조형이나 리듬 같은 예술의 형태를 띨 필요도 없다. 그저 웃음이나 심호흡이나 몸짓만으로도 충분하다. 김서령의 깊은 맛과 얕은 맛. 음식을 해도 프레젠테이션이 늘 중요한 나는 간혹 음식 자체보다 담기는 그릇과 세팅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곤 한다. 그래서 재료를 구하고 준비하는 일도 아예 처음부터 까고 다듬고 썰고 하며 준비하기보다 조리하기 편한 형태로 구입해 요리를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그녀가 이야기한 얕은 맛, 즉 혀에서만 달게 먹고 난 후 조금 민망해지는 그런 맛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부끄러움이 살짝 들었다. 그녀의 깊은 맛은 배추적의 맛이었다. 외로움에 사무쳐 본 적이 있는 사람들, 썩은 속이 되어 세상에 관대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싱겁고 물맛 나는 배추적을 연륜의 심천으로부터 느끼는 바로 그 맛이 그녀의 깊은 맛이다. 음식의 깊은 맛은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삶과 연륜이라는 깊은 양념으로 버무리고 그 맛을 알아보아야 비로소 느껴질 수 있는 맛이라는 게다. 김서령의 수박 예찬. 원래 껍질 까기가 귀찮고 대부분 과일에 들어있는 산이 나한테는 엘러지이므로 우리 집엔 과일이 별로 없는 편이다. 그런 내게 수박은 젊었을 때 다이어트용으로 배고픔을 달래려 우격우격 먹으며 그나마 괜찮은 과일이었다. 김서령의 수박 예찬은 수박의 덕이라 표현되었으니 외관으로부터 수박 빛깔, 맛, 수박 자르는 타이밍까지 싱그러움, 미감, 이데올로기, 체질, 디자인의 5가지가 바로 그 수박의 덕이다. 다른 덕은 다 그래도 그럴만하다 했지만 그중 전혀 예상치 못했던 덕이 이데올로기이다. 수박의 겉과 속이 다름을 표리부동으로 해석하고 조선 선비들이 그래서 수박을 과히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 심사를 심각한 콤플렉스에서 연유했다고 해석한다. 수박 먹는 일을 삶에서 매우 특별한 순간으로 여긴 김서령은
이머당과 김성탄의 글에서 같은 감동을 발견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 수박의 찬의 끝은 조금 슬프긴 하다. 수박을 먹는 사람은 다 죽는가 보다. 김성탄도 이머당도 김현도 윤택수도 나 또한 수박을 엄청나게 먹어댔으니 불언관 그들이 간 곳으로 가게 될 것이 뻔하다. 삶의 마감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던 김서령이 겨울 수박을 수박이라 여기지 않고 여름 수박을 그리며 글을 마쳤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여름 수박을 다시 보지 못하고 그들이 간 곳으로 가고 말았다. 가슴이 잠시 먹먹. 여름이 오고 우리 집 부엌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수박 갈라진 쩍 소리에 이어 아이들의 야하는 환호가 들릴 때 인생은 온갖 누추와 남루에도 불구하고 예찬할 가치가 충분하다.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젓을 먹었다를 3번 읽었다. 읽는 동안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는 것은 김서령이 전하는 그녀 어머니의 레시피와 밥짓기가 지금 막 안동 부엌에서 손에 잡힐 듯 눈에 잡힐 듯 고스란히 파노라마로 펼쳐져 내가 그 부엌 한켠에 있는 것 같아서이다. 이는 학습과 훈련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녀의 타고난 글쓰기 재능임에 틀림없다. 외로운 사람끼리 배추젓을 먹었다는 단순히 조선 엄마의 전통 음식 레시피가 아니고 안동 종갓집 부엌의 안주인인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해 고모, 동네 할매, 동네 젊은 처녀, 여자들의 이야기가 버무려진 삶의 레시피다. 사실 이 책처럼 한 권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라는 풍요로운 느낌이 든 책도 없다. 먹거리에 대한 재발견, 먹고 산다는 일에 대한 경건함, 일상의 삶에 대한 소중함, 삶에 대한 다양한 시선 등을 책 한 권에서 흠뻑 다 건진다. 그래서 이 책은 가끔 세상 살면서 살아있는 것은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세상에 나는 한없이 작다는 느낌으로 수그러질 때, 먹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싶고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 비비고로 글로벌화된 한국 입맛이 왠지 너무 얕아서 오리지널 한국 음식의 맛이 무엇인지 문득 궁금해질 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한다. 그러면 반드시 한 권을 읽고 10권을 공짜로 얻었다는 행복이 있을 테니.